남친과는 7개월째 사귀는 상태였고 나이는 7살 차이입니다. 현재는 결혼 준비가 끝나가는 결혼식 95일 전이고요. 문제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 합의했던 것과 다르게 예단비 외에 별도로 현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본인 명의의 집을 세 채 보유 중이고 그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출금은 3억 이상이라고 했었고요.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 돈을 요구한 거였죠. 정확한 금액은 말하지 않고 3억 이상이라고만 하는데 사실 4억도 3억 이상이고 10억도 3억 이상 아닌가요? 이 부분이 좀 의아하긴 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월급 명세서를 오픈하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본인 명의의 집이 세 채라 말했으나 이 또한 확인시켜준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 구입으로 발생한 대출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래도 저는 남친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의 돈으로 그 대출금을 갚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결혼 이후 함께 버는 돈으로 대출금을 갚는 건 동의한다 했었죠. 그런데 현금을 요구하고 제가 그걸 거절하자 마지막 연락 이후 24시간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안 했고요. 제가 보낸 마지막 톡이 생각이 정리되면 연락해라. 기다리겠다.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24시간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귀고 난 후 이렇게 길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기에 연락하지 않을 일이 아예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24시간이 지나고 난 뒤 남자로부터 4일 후에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는 톡을 받았습니다. 보통 상견례 자리에서 태기를 잡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의 지방에 본가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숙형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떨어져 살아 부모님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모든 걸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해서 상견례는 양가 가족들의 얼굴이나 보는 그런 의미였죠. 상견례만 진행하지 않았을 뿐 서로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인사는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린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 일단 상견례를 취소할게. 딱 이렇게 간략하게 보내온 톡을 보고 저는 아무런 답장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취소를 통보받고 3일 동안 연락이 없었네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결혼식장, 웨딩 촬영 스튜디오, 신혼여행, 웨딩 드레스, 본식 스냅, 본식 DVD, 헤어 메이크업, 신랑 예복 맞춤과 대여복 계약에 결혼 반지 구매까지 모든 걸 완료한 시점에서 단 한 번의 이견 차이로 결혼을 엎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멍청하게도 그 사람의 목적이 오직 돈이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결혼 준비에 관련된 계약을 하나하나 파기하고 계약 해지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을 업체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본인 계약금과 관련된 계약건만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청첩장 시안을 수정해서 해당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는 등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었네요. 대화의 마지막 날도 청첩장에 대한 서로의 매수 확인을 하고 있었기에 남자는 제가 청첩장을 주문하고 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갈등이나 이견 차이로 인해 언성 높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우리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가치관이 다르다는 표현은 돈이라는 추악한 본인의 욕망을 감추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목표는 오직 돈이었는지, 어떻게 단 하루 만에 결혼을 깨야겠다고 결심했는지,
그럼에도 어떻게 연락 한 통이 없었던 건지 직장에서 멍하니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사람은 나에게 어디까지 솔직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 차례 신혼여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예매하는 대신 캔슬이나 변경이 어렵다 말했던 신행 항공권이 생각났습니다. 이메일에 보니 그 남자가 보내준 이 티켓 번호가 있더라고요. 비회원으로 조회해보니 항공사 페이지는 환불 중이라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항공권 역시 거짓말이었죠. 업체에 확인해보니 수수료 일부를 제외하고 환불을 진행 중이었고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환불을 요청한 일자였습니다. 상견례를 취소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24시간도 안 되는 단 하루도 안 된 시간에 혼자 결혼을 깨겠다 마음먹고 수수료가 아까워 당장 항공권부터 취소한 거였죠. 그 사람이 들었던 돈은 웨딩홀 계약금과 신행 항공권 그리고 신행 숙소가 전부였습니다. 우연인지 계획인지 그 사람이 한 것들은 환불이 가능했고 제가 한 계약들은 환불 가능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결혼 비용 관련 계약금은 제가 훨씬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진행하지 않을 생각으로 모든 계약들을 취소하고 있던 중에 여자 모친 측에서 맞춰준 예복과 구두는 본인이 왜 찾아가나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또 스튜디오 촬영 시 입을 대여복 3벌은 대체 왜 대여했다가 다시 반납했을까요? 그 옷은 왜 필요했을까요? 제가 만난 사람은 누구였는지 또 어디까지가 그 사람의 진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파혼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면 결혼 준비에 들었던 비용은 유책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전행 마음이 변한 남자 측에서 배상해야 하지 않나요? 결혼 반지 역시 여자 측에서 구매했고 각자 소지하고 있고 싶어 했던 남자의 의견에 따라 미리 줬습니다. 이 역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려줘야 한다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손해본 계약금은 저희 집에서 맞춰준 예복과 저희 집에서 산 다이아 반지로 퉁치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1도 없네요. 더 황당한 건 그 사람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겁니다. 로펌이나 사내 변호사는 아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사기꾼 같은데요. 변호사도 거짓이고 집 세 채도 당연히 거짓인 거죠. 현금 요구하는데 안 준다 하니 저러는 걸 보면 파혼하고 다른 여자 잡아서 또 저럴 것 같아요. 그냥 딱 봐도 상습범입니다. 두 번째, 혹시 남자가 변호사인데 여자가 급이 안 맞아서 당연히 뭔가 해주겠지 한 건 아닐까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니 파혼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 직업이 확실히 변호사가 맞다면 저런 거고 아니면 그냥 사기꾼일 듯 합니다. 확실한 건 둘 사이에 사랑은 없는 듯 하네요. 세 번째, 모든 돈 문제는 소송을 통해 주장해야죠. 상대가 변호사든 아니든 따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 받으세요. 증거 확보하고 모든 손배 금액과 소송 비용을 다 거세요. 그리고 남자 명의 집을 확인해서 가압류 걸어놓고요. 돈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상대를 괴롭히겠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가능한 좋은 변호사 이름 있는 로펌을 쓰시고요. 로펌 경력 없는 사내 변호사는 별로 실력이 없거든요. 추가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답글 달아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전적으로 그 남자를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을 물어보신 분도 계시던데 저는 교사입니다.
거기다 변호사가 아닐 거란 의견도 많더라고요. 남자는 제가 근무 중인 학교에 진료 특강 변호사로 왔었습니다. 학교는 교사든 강사든 강의를 오시는 모든 분들의 성범죄 조회 동의서와 범죄 경력 동의서를 받고 있고 해당 자격증 서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 변호사 신분은 확실합니다. 대한변협 변호사 조회에서도 나오는 사람이라 그 정도는 저도 알아보고 믿었습니다. 돈 보고 결혼하려는 게 아니었기에 그 사람 집이 세 채든 아니든 사실이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전까지는요. 아무튼 지금 저도 변호사 상담을 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여러 군데 상담했는데 어떤 분의 댓글처럼 돈이 목적이면 하지 말고 사람을 누르는 게 목적이라면 진행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저보다 더 상처받은 부모님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요. 그냥 이런 일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하루하루가 지옥이라 익명으로나마 하소연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해서요. 아직까진 많이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 생각하고 견뎌낼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본인의 변호사 타이틀에 홀랑 빠진 모자란 여자를 찾았나 본데 님이 안 넘어오니 일방적으로 접은 겁니다. 결혼하고 접는 것보단 훨씬 나은 상황이죠. 소위 사자 전문직이라고 다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옥일 필요 없어요. 사기꾼이랑 안 엮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별개 사기겠어요. 저런 행위가 사기죠. 두 번째, 반지와 예복 비용이라도 꼭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결혼까지 안 간 게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결혼한 입장에서 상대방이 참 잔인한 사람이라는 생각만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놈들은 하찮게 살다가 하찮게 죽어가길 같이 빌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든 아니든 그런 놈을 결혼 전에 알게 된 걸 천운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기쁨의 잔치라도 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도 결혼식 2주 앞두고 상대방 기책으로 파혼했던 사람이고 소송 진행했었습니다.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냥 잊지 말고 꼭 소송 진행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